예, 이번 강좌는 스프링 활용 두 번째 강좌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학습하게 될 내용은 이제 ORM에 대해서 주로 이제 많이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 ORM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ORM은 이제 그 어, 어, 오브젝트 뭐 릴레이셔널 매핑이란 의미죠. 그래서 어, 이제 여기서 이제 오브젝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바 객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바 객체 그리고 어, 매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대응이 된다는 그런 의미죠. 뭐 함수, 뭐 사상이라는 얘기도 쓰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얘기해서 요거는 이제 그 자바 객체를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에 대응을 시키겠다, 사상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ORM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음, 객체 관계 매핑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죠. 해석을 한다면 객체 관계 매핑. 그래서 이런 ORM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ORM들은 이제 주로 데이터베이스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퍼시스턴스 이제 계층의 그 도구로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런 ORM 도구에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 중에는 마이바티스가 있습니다. 한번 예전에 설명을 드렸었죠. 마이바티스. 그래서 마이바티스는 이제 아이바티스의 새로운 버전이 마이바티스죠. 그래서 마이바티스에 대해서 어, 이번 하론 강좌 2에서는 마이바티스를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런 ORM에는 마이바티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이버네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하이버네이트도 있고요. 근데 그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하이버네이트를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국내에서는 마이바티스를 하이버네이트보다 더 많이 사용을 있다고 합니다.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ORM 프레임 이건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ORM 프레임워크라고 그래요. ORM 프레임워크. 그래서 이런 ORM 프레임워크를 스프링에서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에서는 이런 그 마이바티스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그 다수의 이런 ORM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뭐 여기는 마이바티스뿐만이 아니라 하이버네이트 그 다음에 어, JPA JPA는 뭐죠? JPA는 이제 이런 자바에서 제공해주는 그러한 ORM 프레임워크인데요. 이제 하이버네이트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자바에서 이제 새롭게 예, 그 이런 하이버네이트라고 하는 이 오픈 소스죠. 이게 이런 퍼스턴 프레임워크를 갖다 아예 그냥 통합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좀더 자바에서 좀 이런 그 퍼시스턴스 프레임워크를 제공을 해주고 있죠. 이런 하이버네이트는 이제 좀 더 상당히 그 정교하게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기능들을 연출할 때 구현을 할 때 사용할 수 있어서 하이버네이트를 이제 그 자바에서 어, 이런 그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프레임워크를 통합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이제 스프링에서도 이런 JPA를 이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저희는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마이바티스를 위주로 해서 이번 강좌에서 주로 다루게 될 거고요. 그리고 뭐 하이버네이트도 한번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것도요. 뭐 이런 것들도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그 스프링의 시큐리티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 보안이죠. 실제 이제 여러분들 프로젝트를 만들려면 이제 이런 시큐리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깊이 있게 들어갈 수는 없고요. 시큐리티에 대해서 강의를 하자면 어,
시간이 상당히 많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시큐리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에서는 자, 이렇게 이제 ORM을 위주로 해서 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부가적으로 시큐리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어, ORM 중에서 이제 하이버네이트를 이용을 해서 하이버네이트에서 제공해주는 밸리데이션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밸리데이션. 이 밸리데이션은 이제 그 우리가 예전에 우리 한번 그 폼 체크를 할 때 유효성 검사를 할 때 그렇죠? 폼에 대한 유효성 검사를 할 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밸리데이션 한번 체크를 한 적이 있는데 요거를 하이버네이트를 가지고 하이버네이트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밸리데이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이버네이트를 네이트의 밸리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폼 체크를 하는 방법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상당히 좀 그 예전에 우리가 했던 방식은 스프링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밸리데이션이었거든요. 그래서 밸리데이션에 대한 그 사용 방법, 스프링에서 제공하는 그런 밸리데이션 체크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보통 이제 하이버네이트를 이용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단순하고 좀 더 간결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노테이션을 이용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하이버네이트라고 하는 요거는 외부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그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메이븐에서 이제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요 등록하는 과정부터 해서 한번 음, 밸리데이션부터 시작해서 한번 하이버네이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클립스상에서 어, 일단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레가시 프로젝트 선택해 주고요. 내려서 스프링 MVC 프로젝트 네임은 스프링 그냥 ORM이라고 할게요. ORM PG8라고 할까요? ORM 데모라고 하겠습니다. ORM 데모 그리고 컴 스프링 해주시고요. ORM 이제 물론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그 ORM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하이버네이트에서 제공해주는 그 기능 중에 몇 가지 그 폼 체크하는 그런 밸리데이션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주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이거를 ORM을 일단 테스트 해보는 과정은 어, 나중에 이제 마이바이티스를 한번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시간이 되면 하이버네이트를 이용을 해서 그 데이터베이스에 어떻게 관여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지금은 이제 하이버네이트에 대한 맛보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장을 하고요. 지금 계속 빌드 중이죠. 지금 다 됐고요. 빌드는 다 됐고 그러면 먼저 어, 뭐 DTO 객체나 뭐 VO 객체 하나를 좀 만들도록 할게요. 우선 요거는 PO라고 할까요? 펄슨이라고 할까요? 예. 펄슨 VO로 해서 하나 VO 객체 하나 만들게요.
일단 펄슨이니까 뭐 간단하게 어, 프라이빗에서 일단 이름이 필요하겠죠? 일단 아이디부터 넣을까요? 스트링 뭐 네임 넣어주고요. 그리고 private name 그리고 나이는 한번 인트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나이 넣어주고요. private 주민번호 주민번호는 스트링으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아이디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3개 하나 더 넣어볼게요. 주소 스트링에서 어드레스 주소 해서 4개를 넣어줬고요. 그리고 이것도 소스 셀렉트 올려주고요. 세더와 게러 메서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일단 이 부여 객체를 좀 준비를 해주고요.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하이버네이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일단 요 하이버네이트를 등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선 이 하이버네이트라고 하는 놈은 이제 스프링에서 제공해주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불러와야 돼요. 그러면 메이븐에서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게 메이븐이잖아요. 그래서 메이븐 툴을 이용해서 지금 자동으로 다 불러왔기 때문에 form.xml에서 그 명세를 어, 해줘야 됩니다. 자, 명세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form.xml 열어주시고요. 소스로 볼게요. 뭐 소스를 보시면 자 위에다가 먼저 설정을 할게요. 먼저 이제 이 하이버네이트를 사용하려면 이제 레파지토리라고 해서 이건 저장소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런 저장소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원격 저장소에다 이제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레파지토리 이거는 이제 DB에서도 사용을 합니다. DB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저장소죠. DB는 이제 다른 용어로 퍼시스턴스 레파지토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구 저장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구 저장소. 아, 이제 다른 용어로 이제 퍼시스턴트 그 표현은 그때 그런 식으로 하죠. 레파지토리.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스프링을 사용하다 보면 이제 그 레파지토리 어노테이션을 이제 또 이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 레파지토리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그 저장소를 의미합니다. 근데 하이버네이트를 사용하기 위한 저장소를 만들어줘야 돼요. 물론 스프링에서도 이제 그동안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레파지토리 설정을 안 하고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레파지토리를 스프링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그런 부분들은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하이버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로 외부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요거는 따로 우리가 레파지토리를 불러와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아직 정확한 개념을 모르시더라도 일단 사용하는 방법을 일단 사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일단은 레파지토리스라고 하는 태그를 이용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하기 전에 레파지토리스 이거 등록을 해줘야 돼요. 일단 이 개념에 대해서는 뭐 깊이 있게 아직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요. 그러나 어떻게 사용하는지 정도로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원격 저장소에 등록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리파지토리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등록을 한다라는 정도로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그 보시면 예전에 그 EJB에서 이제 저희가 학습을 할 때 WCS라고 했나요? 그렇죠? 웹 이제 미드레이어 같은 거 사용할 때 이제 뭐 웹로직이라든지 웹로직 그쵸? 웹로직이 있었고 뭐 또 이제 웹로직처럼 또 잘 사용하는 게 또 뭐가 있었다 그랬죠? JBoss라는 게 있었죠? JBoss. 이제 하이버네이트가 이런 JBoss라고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JBoss에 이제 포함이 되는 부분이어서 여기 이제 아이디가 JBoss 래퍼로 시작을 합니다. JBoss 래퍼 이렇게요. 그리고 URL은 레파지토리 JBoss org에 넥서스 밑에 컨텐트 그룹스 밑에 퍼블릭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러리를 불러야 돼요. 이제 이걸 우리가 어노테이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하이버네이트의 어노테이션을 이용하기 위해서 어노테이션하고 그 다음에 밸리데이터 두 개를 불러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디펜던시에서 먼저 밸리데이터를 우리가 지금 연습을 하는 거니까 일단 이거 저장을 해주고요. 디펜던시에서 불러와야 될 거 쭉 내려봅시다. 자, 여기에다가 하이버네이트 한글로 적을게요. 하이버네이트의 밸리데이터 등록을 하기 위해서 자, 디펜던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디펜던시 등록을 하나 해줘야 되죠. 요것도 이제 그룹 아이디로 시작하면 돼요. 요것도 그룹 아이디로 시작해서 org에 하이버네이트 등록하고요. 그 다음에 아티팩트 아이디가 또 있죠. 네, 아티팩트 아이디 요거는 이제 하이버네이트 밸리데이터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하이버네이트 밸리데이터 라고 적어주시고요. 버전은 4.0대를 쓰면 될 것 같아요. 4.0.0에서 G. 최신 지금 이제 업그레이드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요걸로 처리하겠습니다. 하이버네이트 그리고 밸리데이터 디펜던시 처리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밸리데이터를 또 사용하려면 또 어노테이션을 또 이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노테이션도 같이 좀 등록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어노테이션도 등록을 하겠습니다. 하이버네이트 어노테이션 등록을 하고요. 디펜던시에 등록을 해서 역시 그룹 아이디는 org.hibernate가 되겠고요. 하이버네이트 그 다음에 아티팩트 아이디에서는 하이버네이트 어노테이션즈라고 하시면 됩니다. 하이버네이트 테이션스 버전은 3.5.6 마이너스 하이픈 파이널 자, 일단 디펜던시는 이렇게 등록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요. 밸리데이터 하이버네이트 저장을 했어. 일단 설정 부분은 이렇게 하이버네이트의 밸리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먼저 디펜던시에서 오류가 있네요. 이게 하이버네이트 여기죠. annotations 오타 났습니다. 다시 한번 저장이요. 여기 왜 이렇게 오타가 많죠, 이게? 예, 하이버네이트 됐습니다. 자, 일단 요 두 개 파일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뷰를 하나 좀 만들게요. 뷰는 일단 저희가 체크를 하기 위한 뷰니까 일단 폼 태그가 좀 들어가야 되겠죠. 폼 태그가 들어간 뷰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에서 메인, 네, 웹 INF 뷰에 보시면 일단 회원가입에 대한 부분이니까 클래스 여기 이제 JSP죠. 여러분 이제 화면을 안 보실 텐데 제일 밑에 이제 하단에 아더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JSP를 선택을 하시고 person join이라고 할게요. 소스로 보시고요. 자, 일단 폼 태그를 이용해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 기초 편에서 그 폼 태그 중에 그 스프링에서 지원해주는 폼 태그를 사용하는 방법 학습을 했었죠. 그 스프링에서 지원해주는 태그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는 프리픽스 폼으로 하겠습니다. 폼 대신에 또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는 폼 그리고 스프링 프레임워크 org의 태그스 밑에 폼입니다. 설정이 좀 되겠고요. 온라인 적어주고요. 폼 태그를 하나 만들게요. 일단 폼 들어가야 되죠. 예, 폼 들어가고 프리픽스 폼 들어가고요. 예, 폼으로 하시면 되고요. 근데 액션은 조인으로 할게요. 예, 조인 요거는 이제 해당 요 페이지에서 이 페이지에서 넘어가게 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핑은 조인으로 그냥 할게요. 그 다음에 메소드는 포스트로 하고요. 포스트 방식으로 하고 먼저 이름이 있었죠. 그래서 이름 간단하게 이거 테이블로 합시다. 테이블로 할게요. 깨지기 때문에 보더는 1로 주고요. 그 다음에 셀 패딩 값은 2로 셀 스페이싱
또 뭐가 있었죠? 이름을 입력 받을 수 있게 넣어주고요. 카피하겠습니다. 일단 폼을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폼 태그 들어가야 되죠. 프리픽스 들어가고요. 인풋. 자, 인풋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또 넣어주셔야 될 게, 여기가 VO로 했죠. 요 각각의 속성들을 그대로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죠. 폼 태그를 이용하면. 근데 여기서 사용하는 있는 속성이 이제 패스가 되겠죠. 패스. 그쵸? 패스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네임이면 네임. 바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되죠. 예, 간단하게. 그 다음에 여기는 이름하고 또 뭐가 있었죠? 나이가 있었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이름, 나이, 그 다음에 아이디, 어드레스. 이름, 나이부터 넣읍시다. 그러면 나이, 그 다음에 주소, 주민번호죠. 주민번호, 그리고 주소. 이렇게 넣죠. 주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폼, 역시 폼 태그 활용해서 input, 패스는 age 됐죠? 다음은 폼에 다시 input, 패스는 주민번호는 아이디로 했어요. 네, 아이디로 해서 넣어주고요. 폼의 인풋에 패스는 어드레스 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식으로 했고요. 자, 일단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이제 해당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펄슨 조인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컨트롤러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죠. 일단 저장을 하고요. 컨트롤러 하나 만들고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클래스에서 일단 퍼슨 컨트롤러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퍼슨 컨트롤러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 만들게요. 일단 이건 컨트롤러로 지정을 해줘야 되죠. 컨트롤러 지정을 하고 리퀘스트 매핑 리퀘스트 매핑 하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 뷰를 뷰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지정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new 해주시고 폴더 하나 만들어 볼게요. 보이시죠? 폴더 일단 person이라고 하는 폴더 하나 만들면 자 person JSP를 여기다 한번 넣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요. 닫고 그럼 person 안에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요거를 요건 예전 한번 했던 건데 자 일단 지금 person join.jp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쵸? 요 페이지를 지금 뷰로 연결시켜 주려고 하는 거죠. 따라서 person form 네, person form으로 한다면 자 이렇게만 적어 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 URL 요청 경로 지정해 줘야 되죠. 예를 들어서 여기는 요걸로 들어가야 되니까 펄슨 조인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URL 뭘로 해야 할까요? 펄슨 밑에 펄슨 조인이잖아요. 그렇죠? 펄슨 밑에 펄슨 조인. 그렇죠? 따라서 여기는 자 일단 스트링으로 해서 넣어주셔야 되겠고, 펄슨 밑에 URL 경로를 우리가 뭘로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긴 하는데,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요. 그리고 컨트롤로 임포트 시켜야 되죠. 좀 시간 걸립니다. 좀 많이 느려졌어요. 일단 컨트롤러 불러오고요. 그리고 리퀘스트 매핑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오고요. 저장을 하고, 자 일단 이거 저장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요 이름으로 일단 뭐 보이도를 했으니까 매핑 값도 요거 이름이 똑같아야 되죠. 그래서 펄슨 조인으로 하겠습니다. 펄슨 조인으로 하고요. 저장을 해서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run as 보이시죠? run as 실행하시면 일단 이 홈 컨트롤러가 있어서 루트는 이제 홈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헬로 월드가 나오는 거고요. 일단 요청 값을 펄슨의 예, 펄슨 조인이죠. 그럼 펄슨 조인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펄슨 조인 라인 12에서 에러가 있네요. 펄슨 조인 열어볼게요. 라인 12, 프로미로 되네. 폼이죠. 폼, 폼. 저장을 하고요. 이렇게 에러가 많죠. 라인 16. 잠깐만요. 이게 커맨드 네임 펄슨 뷰. 다시 한번 저장을 하고요. 게임에서 이게 인풋에서 에러 있네요. 저희 문제가 뭐냐면요. 이 커맨드 이게 소문자입니다. 소문자. 커맨드 네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펄슨 VO도 보시면 컨트롤러에서 펄슨 VO로 설정을 했죠. 따라서 이 부분도 소문자 펄슨 VO로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저장을 하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펄슨 조인이죠. 네, 이제 제대로 나왔죠. 제대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경로가 이중 경로니까 뭐 펄슨 뭐 이렇게 이제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위에다가 리퀘스트 매핑 해서 펄슨 이렇게 해주면 되죠. 펄슨하고 이 부분은 그냥 펄슨 조인만 입력해주면 될 것 같아요. 저장을 하고요. 다시 한번 리로딩을 하면 제대로 됐죠. 이제 여기는 인트형이라고 해서 이제 0이 값이 나오긴 하는데요. 너무 썰렁하니까 여기다가 하나 개인정보 입력할게요. 저장을 하고요. 네, 이 정도로 해서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의 이제 하이모니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설정해 줘야 될 부분들, 이 부분이 중요하죠. 요 이제 디펜던시고요. 밸리데이터, 그 다음에 여기 하이버네이트의 리파지토리 불러오는 부분, 이런 부분들 좀 설정을 잘 해 두시고요. 그리고 컨트롤러 설정하는 부분까지 일단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러면 직접 한번 이 밸리데이션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